내가 집을 사는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 우리가 유일합니다. 규제가 엄청나게 심하다. 윤석열 정부 때 규제를 많이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들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집값이 비싸니까 떨어진다. 딱 그 논리밖에 없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IAU라는 대학에 재직하고 있고요. 심형석입니다.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일단 관망세가 좀 짙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특히나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로 확대 지정된 강남 3구하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오를 때 이렇게 순서대로 오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남구 오르면 그 다음에 마용성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야 될 때가 오히려 이제 풍선 효과로서 좀 오르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포하고 성동 그리고 광진, 동작 뭐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지금 한 채 가지고 계시느냐 없으시냐 이게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 분이시라 그러면 지금이 이제 매입하시기에는 좋은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이 커졌으니까요. 대부분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면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으니까요. 대통령 선거를 하면 일단 공약이 발표되는데 대부분 이제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나 또 올해는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니까요. 7월이 넘어가면 이제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 전에 이제 매입하시려고 하는 분들 있으실 가능성이 크고요.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올해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요. 그 1주택자분들은 지금 대부분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데요.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갈아타기 하려면 피곤해졌죠. 이제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실거주가 문제가 아니고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파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으신 경우가 많아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파셔야 되는 것 때문에 갈아타기 같은 거를 이제 좀 주춤주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갈아타기라는 게 어차피 거래를 2번 하셔야 되는 건데 둘 다 잘하기는 힘들고요. 아무래도 옮겨갈 때를 뭘 잘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숫자를 줄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이제 똘똘한 몇 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유세 부담이 앞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를 주고 계시다 그러면 월세로 좀 바꿔 나가시는, 그래서 이제 보유세 부담을 막아 나가시는 그런 형태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급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수요는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는 않고요. 대부분 그냥 일정 부분 있다라고 고려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매년 한 5만 세대 정도가 입주하는 것이 적정량이라고 하는데요. 역사권 청년주택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주택이 아닌 걸 제외하고 희망하는 주택들이 입주하는 양은 대략 3년간 2만 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보시는데 등한시할 수는 있는데요. 통화량 지표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2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4,229조 5천억 정도 됩니다. 22개월 동안 계속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통화량이 줄어들었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건 아니고 계속 늡니다. 물가도 오르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뭐 실물 자산에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시장의 상황을 판단하시려면 송파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거래량이라든지 움직임, 가격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규제가 거의 베네수엘라라는 사회주의 국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집을 사는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 우리가 유일합니다. 규제가 엄청나게 심하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과하는 나라도 거의 없고요. 취득세를 중과하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이제 주택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돈을 잘 안 빌려준다. 은행에서. 외국은 LTV 집값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출을 받느냐 이 비율을 따져보면 한 80% 정도 되는데요. 우리는 평균적으로 한 40%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DSR이라 그래가지고 소득 대비해서 빌려주는데요. 그걸 이제 집값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거의 안 빌려주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월세로 이제 빠르게 가고는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전세, 그 다음에 뭐 월세라도 외국하고 아주 다른 형태의 월세. 외국은 이제 보증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이나 많이 잡는 데는 제가 찾아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잡아요.
근데 우리는 뭐 몇 억에 얼마 이런 식으로 잡거든요. 그거는 이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세의 2년치 또는 4년치 정도의 보증금을 잡는 형태인데요. 이것도 우리나라만의 월세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주택이 거의 8, 90% 되는 나라는 또 우리가 유일합니다. 아파트라는 거는 미치는 영향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가 넓고요. 집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사실은 적게 들어가고요. 대지는 적은데 건축 면적은 넓은 경우는 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원가가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가면 이게 즉각 아파트 가격이 반영되는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많은 것도 우리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경기가 안 좋다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본 적은 없고요. 이게 이제 불황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IMF 금융위기 뭐 이런 식으로 충격이 시장에 오면 그때는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예상하기에는 조금 이런 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사실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 즉 실물 자산이죠.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동산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요. 예전에 우리가 70년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4달러 정도 하던 유가가 40달러까지 급격하게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당시에는 한 10배씩 이렇게 뛰었습니다. 이제 그때도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실물 자산이 인플레이션 해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마 떨어지지 않는 요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굉장히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거든요. 어떤 정책을 또 쓸 줄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강남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산가분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불황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 부동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분들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집값이 비싸니까 떨어진다. 딱 그 논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논리는 아주 잘못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평균 소득하고 집값을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요. 지금 반포동에 30평대 70억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확인한 바는 72억까지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십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분들이 평균 소득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이 PI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5에서 10 사이예요. 근데 이제 평균 소득에서 강남 아파트 이런 걸 비교해 보면 30년, 50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강남 아파트를 사는 분들의 자산은 상위 한 1%, 2% 요 정도 되는 분들이 사기 때문에 사실은 집값이 높다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상위 10%의 소득보다 상위 1%의 소득이 더 빨리 증가합니다. 이렇게 양극화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강남 집값이 제가 봐도 높은데요. 저는 이제 상위 1%는 아니기 때문에 높게 보이긴 한데 상위 1% 분들이 볼 때는 그 자산이 과연 높으냐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나 자산 상위 분들 대비해서 집값을 좀 살펴보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저는 올해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권이 바뀌는 걸 가정을 하시는 게 지금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 이제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셔야 될 게 보유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부세인데요. 재산세나 종부세의 기준은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선이 끝나는 시점이 6월 3일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은 이제 6월 1일 날 결정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뭐 계속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고려해 보셔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7월 정도 되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 자체는 탄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탄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원리금 상환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도 계실 거고요.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이걸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집을 팔려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5월, 6월이 오히려 이제 거래도 좀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어쨌든 뭐 7월 달의 기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게 어쨌든 뭐 비슷하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번 대선은 당선이 취임이거든요. 원래 당선이 취임은 아닙니다. 한 3개월 있다가 취임을 하는데 이번은 이제 당선되면 취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5월 달에 당선되고 취임을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8.2 대책이라고 부동산 아주 강한 대책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는 아마 6월 달에 이제 집권하니까 한 9월 정도 추석 전에 아주 강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좀 안 좋아지겠죠.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건 최근에 2023년부터 24년 뭐 올해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대출 규제하고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은행들도 연초에는 대출 영업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한도가 다 차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영업을 별로 열심히 안 하죠. 그런 상태에서 정부에서 또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이러면 더 영업을 안 합니다. 그 말은 금리도 올라가고 가상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인데요. 뭐 그렇다 그러면 시장이 규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서 별로 안 좋아지겠죠. 하지만 이거 안 좋아지는 게 계속 안 좋아지느냐 그렇진 않고요. 규제의 효과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그렇게 특히나 내년으로 넘어가면 입주 물량 공급 질벽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 다시 또 오를 거고요. 대신에 이제 내년에도 큰 이슈가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민주당이 집권하면 양도세 중과로 다시 돌았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5월 9일 이후부터는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동결 효과라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확 줄어들 거예요. 토지가 확대 재진영되면서 강남 3구나 용산의 매물들이 확 사라져 버렸거든요. 비슷한 효과가 생길 겁니다.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집을 팔면 가장 많이 세금을 내면 82.5% 내셔야 되거든요. 예전로 돌린다고 하면 팔 분들이 거의 없게 됩니다. 매물 줄어드는 양이 급속하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이제 커다란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그때 맞추셔가지고 여러분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아주 비슷하게 왔는데요.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 집값이 많이 오르고요. 우파 정부가 들었을 때는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떨어지거나 거의 안 올랐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 경제학에 나와 있습니다. 규제를 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거의 진리처럼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규제가 굉장히 심한 시기에 살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규제를 많이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규제는 대부분 법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허락해 준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지금도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 그러면 이 규제를 계속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일단 크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나 뭐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 좌파 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경기가 좀 괜찮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파 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뭐 박근혜 정부라든지 지금 윤석열 정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시점에 많이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금융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상황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틀은 규제를 많이 하는 정부는 가격이 오르고요. 좀 풀어주는 정부는 가격이 안정화됐던 걸로 이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신축 아파트가 과거하고 이게 차이 나는 게 과거에는 이제 사실 콘크리트 덩어리인데 새 콘크리트 덩어리 정도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신축 아파트는 밥도 주고 그죠?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얼죽시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많이 못 빌려줄 거예요, 은행에서. 그래서 정책 금융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잘 될까?